만약 여러분이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 삶의 방해돼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올해 72세 김순옥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어요. 그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젊은 웃음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고 아들 민수도 아내를 얻고 나서 더 다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자, 밥 먹자 하고 부르면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각자 따로 먹게 됐죠. 그리고 점점 제가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것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탁하는 말투였는데 어느새 명령하는 말투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손자 돌보는 일이었어요. 3년 전에 태어난 지우를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울면 어머니, 지우 좀 봐주세요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에 아이가 깨서 울어도 저를 깨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처음에는 젊은 엄마가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민수를 키울 때 시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고 아들 민수도 아내 편만 들었거든요. 엄마, 미영이가 힘들어해. 조금만 도와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72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가을에 일어났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지우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우리가 있으면 방해될 것 같아서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방해될까 봐서였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며느리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거였어요. 지우는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고요. 저는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그래, 젊을 때 놀아야지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찍 잠들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우리 삶에 방해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가도 눈치 보이고 늦게 들어와도 눈치 보이고 애 키우는 것도 다 떠넘기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애 키우는 걸 다 떠넘긴다고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다 하면서도 손자까지 돌봐주는 게 떠넘기는 거라고요? 엄마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해줘. 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방해되는 존재구나.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우리 삶에 방해돼요. 그 말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밥을 해놓고 밥 드세요라고 할 때마다, 빨래를 개어 놓을 때마다, 손자를 돌볼 때마다 내가 방해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다시 도져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지우를 안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감기 옮을까봐 걱정되니까 마스크 좀 쓰고 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아, 이제 정말 저는 이 집에서 병균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제 인생은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내린 결정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결정을 내렸거든요. 7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용기 있는 그리고 가장 통쾌한 결정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72년을 살아온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 혼잣말을 하며 옛날 사진을 꺼내봤어요. 남편과 결혼했을 때의 제 모습, 아들을 낳고 행복해하던 제 모습. 그 사진 속에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눈에 힘이 있었고 당당했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어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꿈은 접어두고 아들 키우느라 제 시간은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며느리와 아들에게까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분노였어요. 왜 저는 70평생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왜 제 집에서 제가 방해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대신 7시에 일어났고 밥도 제 것만 했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니 밥은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미안해. 깜빡했네. 너희 것은 너희가 해먹어.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어봤나 싶었거든요.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안 아파. 그냥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당황하는 표정이 눈에 보였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어요. 빨래는 제 것만 했고 청소도 제 방만 했어요. 손자 지우가 울어도 며느리에게 너희 아이니까 너희가 바라고 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째려보듯 쳐다봤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니, 참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집안일도 안 하시고 애도 안 봐주시고. 치매 걸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치매요? 제가 치매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이제 치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맞춰줘도 결국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존재일 뿐이구나. 그날 밤 저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라도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왔거든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순호가 넌 정말 바보였구나. 평생 다른 사람들만 위해 살았구나.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호가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강한 사람이야. 나를 보내고도 아들 하나 키워낸 강한 사람이잖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순호가 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 누구한테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그 순간 뭔가 확 달라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각오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보자.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자.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정말로 혼자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이미 충분히 혼자 살아왔잖아요. 가족들이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였는데 몸까지 혼자 되는 게 뭐가 무서운가요?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온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두 사람 모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민수야, 미영아.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저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어요.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안 아파. 그냥 결정한 거야.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 집은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라고요? 지금까지 저만 혼자 사는 집 같았는데요. 미영아, 며칠 전에 내가 한 말 기억나니? 시어머니는 너희 삶에 방해된다고 했잖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니야, 틀린 말 아니야. 정말로 내가 너희한테 방해가 되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결정한 거야.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나도 자유롭게 살련다.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바보가 아니야. 30년 동안 눈치로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울지 마, 미영아. 이게 다 좋은 일이야. 너희도 신혼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나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고.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30년 살던 집이니까 추억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짐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끝까지 제 결정을 만류했어요. 엄마, 다른 곳에 큰 집 구해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든 걸 바꿔볼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고마운데 안 돼. 이번에는 정말 엄마 뜻대로 살고 싶어. 이사 가는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거의 웃지 않던 제가 거울을 보며 웃고 있는 거예요. 72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 이렇게 설레는 일이 있을까요? 새로 구한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제 공간이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화분들을 가져다 놓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사서 읽었어요. 가장 달라진 건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져 있었고 뭔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좋아. 아들이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72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나 싶어.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복수구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게 진짜 복수구나. 민수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 뭘 깨달으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동네 할머니들과 등산도 하고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72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해요. 갑자기 왜?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 선택이 그들에게도 깨달음을 준 거였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2살이든 82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용기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72살 김순옥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